안녕하세요. 정석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요즘 부동산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류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이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는데요. 오는 5월 9일 딱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갈피를 못 잡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소홀하게 대처했다가 수억 원을 날릴 수 있는 핵심 피해 포인트도 반드시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정책 핵심 정리. 먼저 이 정책이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집을 팔면 기본 양도세율에 추가세율이 붙습니다. 두 채 보유자는 20%포인트, 세 채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 얹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과세 제도를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유예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로만 매도가 가능했는데요. 이게 오는 5월 9일에 끝납니다. 정부가 보완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잔금은 나중에 치러도 된다는 거죠. 단,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새로 지정된 신규 조정 대상 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현황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경기도 과천 광명성 남수원 일부 안양 동안 구용인 수지구 이왕 하남 등 12곳. 이 다주택자 지금이 마지막 기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양도세 중과 얼마나 커지나? 먼저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두 채를 보유한 분이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를 파는데 차익이 6억 원이 났다고 해볼게요. 지금처럼 유예 기간 중에 파시면 양도세와 지방소득세 합쳐서 대략 1억 7천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5월 9일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두 채 보유자는 약 2배가 넘는 세금을 내야 하고 세 채 이상 보유자는 세금이 무려 차익의 70%를 넘기도 합니다. 수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유기간 2년 미만 주택은 지금도 중과, 보유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단기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예 혜택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첫째, 매도 대상 주택을 지금 즉시 정해야 합니다. 어떤 집을 먼저 팔지 결정이 늦어질수록 계약 체결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5월 9일까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니까요. 둘째, 양도세를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집부터 파는 게 원칙입니다. 차익이 가장 작거나 취득가액이 높거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순서로 검토해보세요. 세무사와 꼭 상담하셔서 순서를 짜세요. 셋째,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 보완책에 따라 무주택자 매수인에 한해서 실거주 의무를 최장 2028년까지 최대 2년간 유예해줍니다.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맞추면 임차인이 있어도 거래가 됩니다. 넷째, 증여를 검토하신다면 지금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가 최대 13% 중반까지 붙습니다. 증여받는 자녀가 막대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세무사와 매도, 대비 유불리를 반드시 따져보세요. 소홀히 했을 때 생기는 피해, 5월 9일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수억 원의 세금이 추가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나 가계약만 해두면 유예 혜택이 없습니다. 계약금을 실제로 받고 서면 계약서를 갖춰야 인정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 절차에만 보름에서 20일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기한 내 잔금 처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1주택자 직접 영향은 적지만 놓치면 안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1주택자분들은 이번 양도세 중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이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럼 왜 1주택자도 지금 이 상황을 주목해야 할까요? 갈아타기 절호의 기회.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급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넘칩니다. 그동안 원하는 상급지의 집을 눈여겨보셨던 분이라면 지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호가로 갈아탈 수 있는 시기입니다. 1주택자가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파는 일시적 2주택자 상황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건이 취득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새 집을 신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매수한다면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대출 규제도 빡빡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충분히 세운 뒤 움직이셔야 합니다. 1주택자라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법적 주택수가 정확히 몇 채인지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4. 무주택자 드문 기회.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이 상황이 분명히 기회입니다.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고 정부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여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열린 혜택들. 첫째, 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입할 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뒤로 밀립니다. 이른바 새 낀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하면 원래는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전세 대출 회수가 유예됩니다. 셋째,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 공제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연간 240만 원 한도에 공제율 40%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급매라고 해서 무조건 싼 게 아닙니다. 몇 년 전보다 여전히 높은 가격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주택은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이 끝나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임대 수익을 노린 투자 목적이라면 오히려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DSR 규제로 실제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예산을 정하세요. 급매물이 쏟아지는 지금 서두르지 말고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를 정해놓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전략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5. 양도세 핵심 총정리. 모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 마지막으로 양도세 관련 내용을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기한 내에 치르면 기본 세율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두 채 보유자 기준으로 기본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입니다. 5월 9일을 넘기면 두 채 보유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세 채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최고 세율이 75%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10년 넘게 보유해도 이 공제가 사라지면 세금 차이가 수억 원이 납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5월 9일 이후에 팔아도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자신이 법적으로 몇 주택자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6. 소홀히 대처했을 때 생기는 피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피해 1. 5월 9일 하루 차이로 수억 원 세금 폭탄.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중과세율이 전면 적용됩니다. 설마 한 번 더 연장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정부는 이번에 연장 없다고 수차례 못 박았습니다. 피해 2. 구두계약이나 가계약은 인정 안 됩니다. 정식으로 계약금을 주고받고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유예 혜택이 인정됩니다.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사전 거래 약정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피해 3. 토지거래허가 시간 부족. 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절차만 보름에서 20일이 걸립니다. 계약부터 잔금까지 보통 석 달에서 넉 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 안 하면 기한 내 마무리가 불가능합니다. 피해 사증여 선택의 함정. 양도세 피하려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취득세가 최대 13% 이상 붙을 수 있습니다. 매도와 증여 중 어느 게 유리한지 반드시 세무사와 계산해 보세요. 감으로 결정했다가 수천만 원 손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 5주택수 착각.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가 법적으로 몇 주택자인지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지금 즉시 세무사에게 주택수 확인을 받으세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주택자라면 5월 9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세무사와 상담하고 매도 전략을 확정하세요. 1주택자라면 급매물 기회를 냉정하게 살피되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무주택자라면 정부 혜택을 잘 활용하되 실거주 의무와 대출 한도를 꼭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감이나 소문이 아닌 세무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이 수억 원짜리 결정을 좌우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